무언가를 원망한다는 것 자체는 나는 주는 대로 받기만 하는 존재고 보살핌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인데 보살핌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불평불만하는 존재예요. 물론 세상한테 그렇게 불평불만했을 때 세상이 채워주면 나도 불평불만은 하겠어. 맨날 시위만 하겠어. 맨날. 근데 얄짤 없어요.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 세상이야. 그런 불평불만 하기 전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심지어 내 부모가 그걸 안 해줬다고 할지라도 정답을 알고 정답을 알려주는 존재도 없고, 저는 사실 학교가 그런 걸 알려주는 곳이라고 배웠어요. 여러분들도 그랬겠죠? 근데 아니더라고. 그걸 빨리 깨달을수록 좋아요.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자식의 역할 무엇이 있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가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것을 알 것. 부모는 자식의 꿈, 자식의 정서, 행복, 자식의 사회생활, 집단생활, 인간관계 다 책임 못 집니다. 자식의 행복한 하루, 자식의 미래 책임 못 져요. 그 선택을 대신 내려주지 못해요. 그 선택에 책임지지 못해요. 책임을 진다는 게 뭐예요? 그 체험을 하는 존재가 책임을 지는 거지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어요? 감나라 배나라 말하기는 쉽지.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요. 그리고 한 존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연애하면서 알았을 거예요. 연애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난 분명 최선을 다했는데 내 연인이 서운해하고 불만족스러워해서 틀어지거나 헤어졌던 기억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나는 유년 시절에 부모를 만족시키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부모가 나를 만족해하지 않고 부모가 행복해하지 않았던 체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한 존재를 완벽하게 행복하게 해주고 완전 무결한 평안한 상태를 해주는 건 누가 와도 못해요. 신이 와도 못해요. 그걸 부모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내 인생을 부모한테 책임 떠넘기지 마세요. 부모는 그런 역할이 아니고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고요. 해줄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일어난 결과, 물론 부모가 학대를 해서 정말 옳지 못한 행동을 해서 그랬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모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올지 말지, 자기가 그런 부모로부터 빨리 독립을 해서 그런 불우한 환경에서 나올지 말지는 성인이 된 이후로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 불우한 유년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내가 치유할지 말지도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시작은 내가 결정하지 못했지만 사실 이거 여러분들 기억 못한다 뿐이지 여러분들 영혼일 때 부모 골랐어요. 근데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이 많고 전 아직 영혼 못 믿겠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거 그냥 없다 치고 내가 유년 시절에 겪었던 일들 그대로 가져갈지 아니면 치유하고 변화시켜서 새로운 내가 만들어낸 정체성과 성격으로 살아갈지 본인 선택이에요. 감정 치유하는 방법 배우신 분들 아실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은 과거에 내가 겪었던 일 플러스 그 일에서 내가 느꼈던 감정과 판단, 그것들이 쌓여서 내 정체성이 됐다는 거. 그래서 과거의 기억을 새롭게 해석을 하고 감정을 치유를 하고 다른 식으로 판단을 한다면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도 천천히 바뀌어 간다는 거 아실 거예요. 누가 저를 보면서 과거에 그렇게 폭력적이고 그렇게 강압적인 환경에서 기죽어서 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의 정체성을 바꿨어요. 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내 부모님이 나한테 물려준 환경이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었어. 그 부분은 잘 가져갔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바꿨어요. 왜? 내 인생은 내 거고 내 선택이고 부모가 다 못해준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부모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의 과오를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거나 미안하다고 해주거나 수습을 해주거나 치유를 해주거나 이제 와서 나한테 세상에 대한 교육을 해주는 거 안 바랬어요. 혼자 했어요. 왜?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거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성인이 되었다면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노력할 것. 한 번에 되기 힘든 사회예요. 20살 땡 하고 됐다고. 왜냐면 대부분의 분들은 대학생으로 생활을 하실 테고 대학교 졸업을 한다고 해도 취업 준비하는데 시간 필요하고 취직을 했다고 할지라도 요즘엔 그냥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있다고 바로 독립할 수는 없잖아요. 보증금도 있어야 되고 좀 뭔가 생활비도 계속 들다 보면은 월세랑 이런 거 비싸가지고 목돈도 좀 있어야 되고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해서 바로 땡 하고 20살 땡 하고 이렇게 독립하기 힘든데 그래도 내가 성인이니까 아르바이트 정도는 하면서 조금씩 자립해가고 직장 다니면서 조금씩 돈 모아서 경제적으로 자립해 가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 그러니까 디폴트가 신세는 좀 지더라도 내가 성인이 됐다면 내 몫을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를 디폴트로 가지는 게 자식의 역할이라는 거죠. 부모의 헌신과 희생과 배려가 당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최소한의 역할은 자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최소한의 보살핌만 해주는 게 최소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해주면 감사 땡큐 정말 감사한 거고 안 해준다고 서운해하고 떼나 라고 떼쓰는 건 성인답지 못한 거죠. 근데 감사하게 우리나라 대부분의 또는 과반수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까지 어떻게든 내주려고 해요. 감사하게 다니고 스스로 살 길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금씩 용돈벌이라도 그러면서 가야겠죠. 뭐 물론 부모님이 주신다면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때는 사정을 봐야겠지. 부모님이 지금 자기 뼈를 깎아서 주는지 남아두셔서 주는지 남아두셔서 주는 거면은 잘 받아갖고 자기 개발이 잘 써서 나중에 더 자립하는데 토대로 쓰시면 똑똑한 거지. 근데 부모님이 지금 너무 몸도 아픈데 일 계속하면 뼈 깎아서 줬다. 그러면 거절하고 자기가 알바해야지. 성인의 몫을 다 해야지. 그래서 노력하는 자세.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독립하려고 이렇게 방향성을 잡는 거. 요거 어떻게 보면 기본인데 요 기본도 안 돼 있는 분들이 꽤 많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불운한 유년 시절, 풍족하지 않은 가정 환경, 미숙한 부모를 탓하지 말 것. 이 모든 부모와의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결론은 결국에 그래서 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내 과거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요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인생에서 상처받고 사랑받을 만한 성격이 아니고 따뜻하지 못한 성격이고 모난 성격이고 인간관계가 막 트러블이 많고 이런 게 다 엄마 아빠 탓이고 엄마 아빠가 문제야. 자,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자, 엄마 아빠 탓이라고 했어. 엄마 아빠가 받아들였어. 그래, 우리 탓이다. 그럼 뭘 할 수 있죠? 엄마 아빠가 앞으로 계속 이제 여러분들 책임져 주는 거? 여러분들이란 사람의 성격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앞으로 평생 죄인처럼 그 성격 때문에 피해보는 피해보상금을 준다? 정서적으로 사죄를 한다?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 건데, 어떻게 살고 싶은데,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과거가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면 어떻게 바꿀 건데, 바꾸고 싶지 않나? 바꿔야지. 바꾸는데 엄마 아빠의 동의는 필요 없다네? 내가 스스로 날 치유하고 나의 정체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네? 엄마 아빠의 관계를 내가 바로잡을 수 있다네? 바로잡고 싶지 않다면 타인 대 타인으로서 같이 안 지내도 된다네? 좀 대면대면해도 된다네? 부모님의 그런 요구사항 안 들어줘도 된다네? 왜? 부모 신화는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중심을 잡아가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원망하고 탓하고 내놔. 돌려내. 내 유년 시절.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 원망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얻을 건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득이 하나도 안 돼요.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원망으로 시간을 낭비하면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누군가를 원망하고 이 상황에 좌절감에 빠지는데 시간을 낭비하면 내가 뭘 원하는지 그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고 그 과정을 거칠 수 없어서 계속 패배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삶에 비관하면 그래서 위험해요. 그래서 어떻게 살 건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뭘 하고 싶은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나의 과거를 비관하고 거기에만 빠져있고 난 억울하니까 가만히 있을 거야. 날 치유하고 싶긴 한데 치유하는 방법도 아는데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 아니니까 난 가만히 있을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만 손해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용서에 대해서 감정학교 수업을 진행했고 올렸잖아요. 근데 제가 용서할 만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다. 상대방이 사과하기 전에, 상대방의 잘못을 깨닫기 전에 지금 이 순간 자기를 자유롭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치유하게 해주는 게 바로 용서다. 용서는 나를 위한 거다. 상대방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님하고 좀 남처럼 지내든지 아니면 잘 지내든지 어쨌든 용서는 해야 돼요. 용서를 했다는 것 자체가 내 상처가 치유됐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상처 많이 받았을 거예요. 미숙한 부모 밑에서. 근데 부모가 미숙하다고 화난다고 억울하다고 그 상처 평생 가져갈 거예요. 평생 부모의 그 영향력 아래서 부모가 남긴 상처의 영향을 받아서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 거예요. 왜 그래야 되죠? 여러분들이? 억울하지 않아요? 화나지 않아요? 그 화를 부모한테 원망하는 걸로 푸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바꾸고 나라는 사람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데 써야 돼요. 거기에 대한 원동력으로 써야 돼요. 탓하는 건 아무것도 바꿔주지 않아요. 원망하는 건 아무것도 바꿔주지 않아요. 원망하려고 봐도 여러분들이 원망 못한다는 거 이미 아세요. 부모님이 얼마나 늙고 얼마나 미숙하고 얼마나 외롭고 서툰 사람인지 여러분들 사실 알아요. 봐버렸어. 성인이 되고 나니까 부모님의 작은 등을 봤어. 원망하기 어렵다는 걸 알았어. 원망했다 안 했다 맞다리 갔다리 해. 나를 키우느라고 저렇게 늙어버린 사람들을 보면서 죄책감이 들어. 그러면 내 원망은 어떡하지?
여러분들 낙동강 오리알이 된 심정일 거예요. 근데 길을 잃은 게 아니라 길을 찾은 거예요. 누군가를 원망해서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는 걸 찾은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내가 그토록 억울했던 이유가 뭔데? 어떤 삶을 살고 싶었길래 지금 내 삶이 억울한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나라는 이 모습이 억울한 건데? 억울한 만큼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뚜렷하게 하세요. 그런 내가 되는 거, 그런 미래를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나라는 사람의 상처가 뭔지 보세요. 부모가 입힌 거, 부모가 너무 미숙해서, 너무 이기적이어서, 너무 제멋대로여서 나한테 입힌 상처. 치유하세요. 이 악물게 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통하죠. 자기 잘못도 모르는 부모 보면 속 터지죠. 그걸 아는 사람이었으면 안 입혔어요. 억울한 걸 자기를 치유하는 데 쓰세요. 바꾸는 데 쓰세요. 보란 듯이. 그렇게 하는 게 해피엔딩이에요. 세 번째, 아까 말했던 대로 불운한 유년 시절과 풍족하지 않은 가정환경, 미숙한 부모를 탓하지 말 것. 왜? 부모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부모 자격이 그렇게 엄격한 이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모 신화에 여러분들이 현혹돼서 쉽게 휘둘려서 그런 것이지 부모는 그렇게 완전 무결하고 숭고하고 고결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덕책에 본 거, TV에 본 거, 또는 주변 사람들이 본 거랑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이 부모로부터 파생된 게 아니라 시작점만 그랬던 거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날 어떻게 키울지. 자, 바톤 터치 된 거예요. 그거 내가 이제 앞으로 날 책임져야 돼요. 성인이 됐다. 그때부터 내가 날 키워야 되는 거예요. 부모한테 임시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나한테 바톤 터치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에서 어른 많이 찾아다니셨죠? 나보다 성숙한 어른, 뭔가 나를 알아봐주고 키워줄 것 같은 사람 찾아다니는 건가, 아니면은 나를 보듬어줄 것 같은 그런 뭔가 이상형을 연인을 찾아다니건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 부모가 더 이상 그런 역할을 알게 모르게 덜 해주니까, 안 해주니까 다른 보호자를 찾는 거예요. 그거 내가 내야 돼요. 해보세요. 이제 내가 날 키워보세요. 얼마나 어렵나. 한 존재를 완벽하게 행복하게 해주고 가능성을 키워주고 다독여주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스스로 겪어보면 부모한테 깐깐하게 판단하던 게 쑥 들어갈 거예요. 화나고 억울하고 그래도 너무했어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해는 될 거예요. 아, 힘들었겠구나. 나도 해보니까 쉽진 않구나. 꼭 아이를 키우지 않아도,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내가 날 키우는 거. 여러분들은 지금 알게 모르게 자기 자신 키워왔을 거예요. 20살 이후로 자기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생각해보세요. 스스로 선택했고 스스로 결정했어요. 저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요. 어쨌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 그 결과가 어쩐지 생각해보세요. 본인은 최선을 다했어. 근데 만족스러웠나요? 100%? 만족스러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닌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한 존재를 책임진다는 건 이렇게 어렵고 까다로운 일입니다. 진심이 중요한 거죠. 배우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네 번째, 원하는 삶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실현시켜 나갈 것.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불만스러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다 트집 잡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성이 나는 모르는데 뭔가 있어. 느낌이. 근데 지금 내가 사는 게 내가 뭘 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적어도. 지금 방식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야. 그러면 원하는 게 뭔지를 뚜렷하게 한 다음에 그걸 이뤄가세요. 가지세요. 내 걸로 만드세요. 불만스러우면 바꾸세요. 갖고 싶으면 가지세요. 그게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예요. 그거를 막 유년 시절 탓하면서 다 지난 일을, 물론 다 지난 일이 지금 영향 끼치고 있지만 바꿀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절 몰랐다면 못 바꾼다고 생각했겠지. 사람의 천성은 어디 안 가요. 사람의 유년 시절 트라우마는 어디 안 가요. 제가 말했잖아요. 트라우마는 영원하게 이상하다고. 트라우마는 순식간에 고칠 수 있는 거라고. 감정을 다룰 수만 있다면, 자기 내면을 치유할 수만 있다면. 그 방송에서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다 알려드렸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선택권이 있어요. 이제부터 자기 인생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거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전에는 몰라서 못했지. 이제는 할 수 있어. 왜? 방법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원하는 삶이 있다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쟁취하고 누리세요. 간단해요. 5번째, 부모로부터 배울 수 없었던 것은 세상으로부터 스스로 배울 것. 부모님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아요. 부모님한테 배울 것도 많겠지만 부모님이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아셔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모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걸 모를 수도 있고요. 세상에는 많은 지식과 지혜들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알고 있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뭘 모르고 뭘 안 알려줬다고 왜 나는 이런 걸 유년 시절에 못 배웠을까?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유년 시절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유년 시절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대가를 치르지 않고 쉽게 받는 것들은 남들이 잘 줬으면 좋겠는데 스스로 찾는 것들은 조금 귀찮을 수 있는 것 뿐이지 그때 못 배웠으면 지금 배우면 되지. 지금 찾으면 되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새롭게 배우면 되지. 그래서 부모님이 못 알려준 거, 학교에서 안 알려준 거, 하지만 내가 필요한 거 스스로 찾아서 배우면 돼요. 정보화 시대에 살고 계시잖아요.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물론 그때부터 배워서 그때부터 뭔가 조금 내가 더 많이 녹익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채우면 되니까 그렇게 부모로부터 못 배운 거 스스로 찾아서 배우는 거, 너무 서러워하실 필요 없다는 거, 너무 억울해하실 필요 없다는 거, 배움에 있어서 늦는 건 없다는 거,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르다는 거. 그 다음에 6번째로 성인이 된 이후에 내린 선택은 누구의 탓도 하지 말고 스스로 책임질 것. 설령 부모님이나 타인이나 어떤 어른들의 휘둘려서 선택한 거라도 어쨌든 본인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망설여서 부모님이 재촉해서 부모님이 닥달해서 어쩌고 저쩌고 내가 대학교 편입만 몇 년 준비했어. 내가 공무원 시험만 몇 년 준비했어. 내가 무슨 20대를 다 그거에만 내가 꼬라박았어.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본인이 책임지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선택을 내려야 되는지 중심이 잡혀요. 네? 내가 원치 않았던 거야. 난 몰라. 내가 한 거 아니잖아. 내 인생인데 대가 내가 치르고 고통도 내가 받고 기다림도 내가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내 인생을 누구의 책임으로 대신 선택도 맡기고 책임도 그렇게 전가하려고 하면 책임 전가 안 돼요. 근데 정신승리하는 거지. 내 탓 아니야. 엄마 아빠가 시키는 거에서 내가 보란듯이 망가진 모습, 무기력한 모습 보여주겠어. 엄마 아빠가 날 보면서 자기들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겠지? 누군가한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건 너무 큰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밖에 없는 요 필연성을 이해를 하고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하고 시행착오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행착오 거쳐도 괜찮아요. 수습 자기가 하면 돼.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을 하고 만약에 이미 지금 내가 조금 아쉬운 선택을 내린 상황이라면 책임과 수습을 하는 거 그거부터가 어른의 자세이고 그걸 잘 하면 두 번째 선택은 조금 더 자기한테 맞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첫 번째 선택 또는 두 번째 선택이 실패했다고 계속 나몰라라 하고 있으면 내 인생 세워라 내워라 다 소모돼요. 빨리 인정을 하고 내 책임이다, 내 거다 라는 자각을 해야지 내게 좀 아까운 줄 알아. 근데 엄마 아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남의 거라고 생각을 하면 또는 이 20대 시간이 원래 버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가다 보면 누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하면 줄줄이 새요. 아까운 줄 알아야 돼. 귀한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스스로 이런 선택도 할 수 있었겠구나. 이런 선택 했다면 내가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하면서 조금 아쉬워도 하고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자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미래를 탐색을 하고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하고 이런 자세들이 필요해요. 그게 그냥 부모님이 알려준 비좁은 세상. 공무원 해라. 공무원이란 직업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 쉽게 하는 말이잖아요. 좋은 대학 가라. 이렇게 해요. 엄마 아빠가 맞다고 했으니까 엄마 아빠는 세상의 일부만 보여준 거예요. 자기 가치관에 의해서, 과거의 가치관에 의해서. 근데 세상은 더 넓은 곳이에요. 근데 부모님의 시야만 믿고 그 선택을 내리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본인이 치르셔야 돼.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나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다가 내 10년을 꼬라박았어. 근데 내가 나중에 여기서 빠져나오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양한 도전과 체험들을 하면서 인생 놀고 먹고 잘 살면서 자기 꿈도 찾으면서 직업도 가지면서 다 했는데 나만 뭐였지? 나만 어디 골방에 틀어박힌 사람처럼 외딴 섬에 갇힌 사람처럼 나만 세상 물정 몰랐네?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거고 내 책임이고 내 선택이고 훨씬 가능성이 다양성이 많다는 거. 우리 부모님의 시야보다 세상은 훨씬 넓다는 걸 인지를 하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좀 학습을 하고 선택을 내리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누구도 자기의 행복을 완벽하게 책임질 수 없다는 걸 알 것. 그래야지 타인한테 의존하지 않고 연인한테 기대지 않고 친구한테 기대지 않고 회사 생활에 목매지 않고 자기 자아 실현에 불필요한 욕심 막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 인정받고 싶어 이 직업을 통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멘탈 나가고 막 이런 일이 줄어들어요.
그런 집착이 어떤 일에든 방해가 되거든요. 관계에도 방해가 되고 꿈을 이루는 데도 방해가 되고 왜냐면은 인내심이 필요한 구간에서 자꾸만 사랑을 공급받고 애정을 확인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상당히 멘탈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쉽게 무너져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 간에 처음에 시작하면은 지그시 해야 되는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에서 자꾸 확인받으려고 하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나 이걸로 사랑 못 받겠는데 포기 쉽게 포기하고 쉽게 멘탈 무너져요. 지금 당장 빨리빨리 큰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거야. 사랑받기 위해서 그 직업을 이용하고 그 자아 실현을 이해하고 그 관계를 이용하면 롱런을 못해요. 그리고 관계는 뭐 그렇다셔도 어떤 직업군이든 롱런이 중요해요. 그걸 프로의 반열에 들어서 직업을 가져서 돈벌이를 하는 과정까지도 오래 걸리는데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취직하기 전에는 취직이 목표였잖아요. 회사 다니니까 어때요? 쭉 다니는 게 제일 힘든 일이거든요. 하기 전까지 준비하는 게 힘들긴 했지만 준비는 이제 회사 막상 다니기 시작하면 별것도 아니야. 유지하는 게 힘들어. 모든 직업군이 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단기적으로 이걸로 어떻게 사람들한테 막 사랑받고 뭔가 나의 성취감을 채우고 외로움을 채우려고 하면 그 기대가 아주 큰 만큼 엄청 꼬꾸라지고 왔다리 갔다리 해요. 멘탈이 다 나가요. 그래서 그런 나의 행복을 책임져줄 존재가 외부에 있을 것이다. 그런 존재를 찾아야겠다. 그게 부모가 아니었으니까 다른 사람. 부모도 못 해준 걸 누가 해줘요. 부모는 자기 뱃속에서 태어나서 오랫동안 보살피니까 그나마 그 정도 해준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부모보다 날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줄 사람은 평균적으로 없거나 희박하다. 근데 내 부모가 나한테 얼마나 서툰 사랑을 줬는지 보세요. 사람들은 서로한테 서툰 사랑을 해요. 이 세상은 계속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우리가 너무 큰 욕심을 가지진 않았는지. 그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시스템이 낡아서 이 세상에 낡아빠진 관념이 있어서 우리 모두가 피해자인데 그 안에서 내가 완벽한 서포트를 바랬던 건 아닌지. 세상에 이렇게 거지 같고 세상에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게 많으면 아쉽고 속상하지만 당사자인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기 밥그릇 찾아야 돼요. 세상을 원망만 할 게 아니라 무언가를 원망한다는 것 자체는 나는 주는 대로 받기만 하는 존재고 보살핌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인데 보살핌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불평불만하는 존재예요. 물론 세상한테 그렇게 불평불만 했을 때 세상이 채워주면 나도 불평불만 하겠어. 맨날 시위만 하겠어. 맨날. 근데 얄짤 없어요.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 세상이야. 그런 불평불만 하기 전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심지어 내 부모가 그걸 안 해줬다고 할지라도 정답을 알고 정답을 알려주는 존재도 없고. 저는 사실 학교가 그런 걸 알려주는 곳이라고 배웠어요. 여러분들도 그랬겠죠? 근데 아니더라고. 그걸 빨리 깨달을수록 좋아요.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배워야 돼요.